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서울대에 와서 이제 특강한 지는 한 5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특히 또 나비형 인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뭐 괴짜는 아닌 것 같고요. 경영 컨설턴트로서 직업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30년 비전이 있어서 제 인생의 방향을 좀 완전히 전환해서 전혀 다른 하루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 재능기부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거든요. 2008년도 12월 27일로 기억하는데 27, 26일, 27 하여튼 2008년 12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재능기부 프로보노라는 그 기자회견을 처음 했었고, 프로보노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로 수많은 사회적 기업과 그리고 뭐 여러 NGO, 국제기구들이 활동을 프로보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랬던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현상들이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 뭐 재능기부를 하는 현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후배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략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개인적으로 전략은 어떤 것이다. 경영학과에서는 전략을 대부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이 기반한 수단 혹은 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택틱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하면 정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요, 딱 5자로 정리가 됩니다. 뭘까요? 뭐냐면 특별한 차이입니다. 특별한 차이를 만들면 그게 전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울대생이라도, 저는 이제 고대 출신인데 같은 고대생이라도 2만 명이 있거든요. 고대 내에 2만 명이 있고 서울대에 2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졸업할 때쯤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2만 명 중에 1명이 돼버립니다. 근데 4년을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은 졸업할 때쯤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이력서가 증명을 해주죠. 아니면 뭐가 또 증명을 해주냐면 자신의 핸드폰이 증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핸드폰이 증명을 해주죠?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증명해주고, 핸드폰의 하루의 스케줄이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걸 증명해줍니다. 특히나 핸드폰에 있는 전화 목록이 내 인생이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그게 특별한 차이를 만드는 결과물로 아주 단순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2만 명 중에 1명이 아닌 뭐가 되냐면, 어젯밤에 이제 땡큐라는 프로그램에 G-드래곤이 나왔던데, 개인적으로 저는 G-드래곤을 좋아합니다. 잘생기셔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G-드래곤이 갖고 있는 사상이 좀 남달라요. G-드래곤이 얼마 전에 발표했던 앨범의 제목이 뭐죠? 바로 저겁니다. One of a kind. One of a kind가 무슨 뜻이죠? 서울대생들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하네요. One of a kind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니크니스입니다. 유니크니스. 독특함. 하나밖에 없는 종. 어떻게 되죠 그럼? 이런 표현으로 잘 되어 있는 영어 단어가 바로 outstanding이죠. outstanding. 여러분 outstanding이 무슨 뜻이죠? 서울대생도 대답을 잘 안 하네요. 얼마 전에 카이스트 가고 뭐 포항공대 가서 똑같은 학생들이 잘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outstanding은 아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대부분 안쪽에 인 해서 뭐합니까?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유독 혼자만 아웃 해서 다 앉아 있는 것과 달리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멀리 있는 사람이 그 무리를 쳐다보면 유독 한 명만 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웃스탠딩입니다. 탁월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고, 그래서 한 명이 눈에 들어오는 거. 한자로는 흰 눈썹 백미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괴짜는 자신의 특별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가수가 누구죠? 이때쯤이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박수 쳤던 것처럼 싸이죠. 싸이. 같아지는 거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 아니 정상적인 가수면 자기 이름을, 가수 이름을 싸이라고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싸이가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미국 이가파라는 사람이 자기 가수 그 활동 이름을
알파벳 3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이버. 여러분, 글자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제 인생 혹은 전략에 대한 부분의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나의 특별한 차이를 내가 하루를 통해 그리고 4년을 통해 앞으로 10년을 통해 100살까지 70년을 통해 계속 사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결과물이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썼던 이제 나병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꽤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썼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했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정의할 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학벌이나 아니면 배경이나 가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질문 안 해봤어요. 누굴 위한 성공인가에 대해서 질문 안 해봅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2가지를 제시하려면 저는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창의성이 없는 교육, 2번째 리더십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창의적인 부분과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승자입니다. 한국 사회 교육의 승자예요.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친구들이 한국 교육의 승자일 뿐이지 내 스스로가 누굴 위해서 교육했는지, 내가 누굴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비형 인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재능은 누굴 위한 것인가? 그리고 남만을 위해서 쓰기에는 너무도 내 재능이 오히려 아깝지 않는다.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변화 이야기, 정말 평범한 4살짜리 꼬마가 좀 이따 보게 될, 그리고 81세 할머니가 만들어냈던 그 수많은 나비효과, 작은 재능이 계속 날개질해서 지구 반대편의 태평양 뒤에 태풍을 일으키는 나비효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재능 기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적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단어가 재능 기부라는 이 단어가 21세기를 움직일 핵심 키워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암울했습니다. 20대가 한참 사법고시를 준비했었는데 고대 정형과 다니면서 1학년 때 학생운동을 어설프게 하다가 학생운동이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계속 분노를 자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그 어려웠던 자본론을 읽으면서 긴가민가했고 막스 베버의 이 다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좀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제 재능을 위해 성공을 쓸 때 그냥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성공하면 검사라는 직업이 생기면 검사가 되면 난 성공한 거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IMF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세대 때 IMF 터진 걸 아마 잠깐 경험했을 거예요. IMF는 제 머릿속에 뭐로 남아있냐면 구조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개인과 구조의 문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사법고시를 준비해도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결국 누구까지 망했냐면 저희 아버님까지 사업이 부도가 나요. 그리고 20억이 부도의 빚으로 남아서 집 전체가 뿔뿔이 흩어져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한참 준비하면서 4개월 정도 하숙비가 밀렸는데 어머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희 어머님은 참고로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길게 하지 않으세요. 단순함의 끝이 전화를 딱 하더니 영아 미안하다. 군대 가야 될 것 같다. 또 실제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앞뒤 상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제 친척들한테 전화를 해봐서 알아봤더니만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4차 경매까지 내려갔고 8억이었던 집이 2억 4천에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동생도 친척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버텼습니다. 왜? 사법고시 내년쯤이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안타깝게도 참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고기 굽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점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버티다 결국은 어머니 한번 봐야 되니까 서울역에 갔습니다. 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노숙자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노숙자분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삽니다. 제가 노숙자분들의 마인드를 갖고 사는 게 아닌가. 지금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내가 노숙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때 서울역엔 바디들 틈이 없었습니다. 아마 서울역에 가셨던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너무나 많은 노숙자분들이 자리를 꽉 차고 있어서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냄새는 엄청나거든요. 피해서 간신히 열차를 타고 집에 내려갔습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는 이제 어머님의 뜻대로, 사회의 뜻대로 나를 받아줄 곳이 없으니까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는 본의 아니게 25세 절반까지 제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제 이력서는 볼품이 없어요. 20대 후반부터 제 이력서가 볼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는 제가 글로벌 컨설팅 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펙이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합니다. 스펙이라는 단어는 미안하지만 없어져야 될 단어예요. 미안하지만 저는 스펙이라는 단어보다는 뭘 중요시하냐면 내공이라는 단어를 중요시합니다. 소셜 컨설팅 그룹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전문가 재능기부 단체입니다. 약 50여 개의 직종이 모여있고 변호사, 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마케터, 벤처 캐피탈리스트, 펀드 매니저, 그리고 M&A 전문가, 회계사, 그리고 각종 의사 선생님, 교사, 그리고 교수 선생님들, 교수분까지, 그리고 이러저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자산관리사까지 모여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근데 처음엔 3명으로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늘 하나씩 이야기하는 중요한 대학생들을 인턴으로 선발할 때 중요한 자질은 뭐가 아니다? 스펙이 아니다. 뭘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도 뭐부터 시작하냐면 문제를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특히 문제를 나의 관점으로 정의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특별한 차이를 만들려면 관찰을 정말 잘해야 되고, 관찰을 하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냥 넘어가서 안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왜? 라고. 20대 중반까지 워낙 볼품이 없었어요.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잡아준 14평의 공동체. 어떤 곳이냐면요. 9명이 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학교 수업 하나를 빼먹어야 됩니다. 씻는 것 때문에. 5분 만에 씻는 훌륭한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30분이 돼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돼서 밤 늦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현관 옆에서 잡았습니까? 현관 옆에서 자면 추운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발냄새가 중요합니다. 신발에서 쏟아지는 그 엄청난 발냄새를 코에 그 민감함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걸 겪고 살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때 그 건물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봉의 80%를 기부했었어요. 제가 기부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봤기 때문에. 앤드류 카네기가 했던 이야기처럼 가난을 알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가난을 배운 거죠. 왜? 사회가 준 가난. 사회가 준 가난을 통해 저렇게 힘들었던 상황을 한번 경험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자는 것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리어가 망가지는 것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패배를 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 저희 아버지가 빚을 20억을 갚았던 것처럼 10몇 년에 걸쳐서 그냥 저도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스펙이 아닌 내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도 오고 코넬에서도 오는데 인턴 되려고 SCG에 그런 친구들보다 원래 지방대생들을 더 선호합니다. 왜?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뭔가 맡기면 어떻게든 돌파를 해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돌파를 해냅니다. 문제를. 그걸 보거든요. 여러분, 사회 나가면 CEO들이 혹은 의사결정자들이 직원들 가운데 뭘 중요시하냐면 CEO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바둑에 구단이 있죠. 왜 그분들이 구단이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공부의 신이라고 부르죠. 왜 그들이 공부의 신이죠? 간단합니다. 뭐냐면 몇 수를 더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바둑의 구단과 초급 1급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둑의 구단은 몇 수까지 보냐면 18수까지 봅니다. CEO들은 사업을 할 때 저도 컨설턴트지만 컨설턴트가 보는 분석 정도를 넘어서 통찰로 몇 수를 봅니다. 그 몇 수를 보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CEO들은 계속 사업을 실패하면서 시행착오를 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몇 수를 보는 능력을 갖춰요. 이 사업 모델은 이래서 성공할 여지가 있고 이 사업 모델은 우리가 건드리면 실패하겠구나. 근데 탁월한 직장인들은, 탁월한 우리 조직원들은 그 몇 수를 보려고 끊임없이 생각을 발전시켜 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공이에요. 그리고 그 몇 수를 보는 과정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예상되는 거는 미리 철저한 네트워크를 통해 혹은 환경을 통해 혹은 공부를 통해 지식을 통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조직원들을 원하는 겁니다. 저도 경영 컨설턴트 시작하면서 그 1년마다 연봉이 25%씩 올랐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한 3%에서 한 5% 정도 올라가죠. 그리고 2년차에 글로벌 핵심 인재가 됐었어요. 그리고 딜로이트에 스카웃이 됐었습니다. 해그룹이라는 곳에 컨설턴트로 있다가 3년차, 4년차 때 스카웃이 됐는데, 그리고는 역시 딜로이트 가서도 계속 성과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사회적 역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 쓰레기 줍기 운동 하면서 이제 얼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역할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나는 대학생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 친구는 절대 내공을 기르기 힘듭니다. 저도 저런 그 상태가 안 좋은 이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저는 제가 대학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대학생들한테 꼭 충고해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100% 경제적 독립을 해라. 제일 중요적인 포인트입니다. 왜?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때 누가 발목을 잡냐면 나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발목을 잡을 확률이 큽니다. 내가 구속되어 있으면, 특히 경제적으로 구속되어 있으면.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한 가불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가백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건 심지어 교수님도 똑같아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위 의사결정자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경제적 독립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힘들지만, 몸이 힘들고 시간이 없지만 그렇게 뛰어다녀야 돼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전에 다른 아까 말씀했던 전략에 대한 특별한 차이를 만들고 싶은 길로 갈 때 누구도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처음 했던 게 바로 경제적 독립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정도의 커리어를 뛰어넘는 식으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대 다니면서 9시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9시 뉴스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후회를 하는 것처럼 막 뭐라냐면 경찰대 가지 않는 거를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9시 뉴스에 딱 나오는 시점부터는, 그게 이제 28이었는데 28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제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하고 동시에 그 뒤로 이어졌던 지속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활동들이 이어졌을 때 나왔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이야기하고 약간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리더십 이야기를 많이 하죠. 리더십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우리 물리학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단어를 쓸 때요, 개념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단어와 관련된 대전제나 전제조건이나 이게 쓰이는 맥락들을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 단어를 나의 다양한 언어 속에서 풀어내는 관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내공을 기르기 위해서 고민했던 게 바로 나의 안목이었어요. 내가 고대를 들어왔는데 도대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나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서울대 상공과에서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상공과 1학년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강의 듣고 나니까 제가 왜 서울대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상공과를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엄마가 항상 서울대 가라고 해서 공부 잘해서 서울대 온 것 같고, 고3 때 선생님이 저보고 수학 잘하고 경영학에 관심 있으니까 상공과를 추천해서 그냥 상공과에 온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한국 교육이 이래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하면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문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고통스러워. 저도 고민해봤죠. 그리고는 우연찮게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나만의 안목을 기르는데 특히 동양 철학 수업이었어요. 그게 바로 맹자의 철학이었습니다. 맹자의 철학. 여러 철학 수업을 듣는데 맹자의 철학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꼭 맹자의 철학은 모든 대학생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기를 권합니다. 장자와 맹자는. 맹자가 무슨 얘기 했냐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러면 네가 속해 있는 고장을 변화시키고, 네가 속해 있는 고장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럼 네가 속해 있는 단체를 변화시키고, 네가 단체를 변화시키고 싶은가? 결국 뭘 변화시켜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내가 임한 학우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들은 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참 그 학생운동 했던 친구들도 취업하려고 토익 공부를 하고 다니고 토익 책을 막 이렇게 토플 책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질문이 들었어요. 너마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저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과 출신이다 보니까 딱 저희과 친구들이 가는 진로가 있어요. 기자, 언론, 그 다음에 고시, 그리고 일반 직장, 이런 순이에요. 그 중에 정말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해외 유학 아니면 더 공부. 근데 이게 4개 길밖에 없나? 그리고 나도 똑같은 길을 내가 굳이 가야 되나? 그들이 알아서 세상에 귀결을 할 텐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관심 가졌던 게 뭐냐면 일상의 생활이었어요. 우리도 생각 못하는 일상의 생활, 문화라는 단어. 그리고 관심 가졌던 게 바로 쓰레기 줍기였습니다. 잠실벌에서 쓰레기 줍기 운동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약간 긴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혼자 약 500명을 모읍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리더십이었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또 대전제는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그리고 바로 그리고 동시에 또 중요한 단어가 매력이었어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이 진짜 바뀌어야 된다는 걸 뼈저리 깨달았어요. 특히 유재석을 보고 뼈저리 깨달았습니다. 내가 프로그램 하나를 성공시키려면 나 혼자 절대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의 교육은 너 혼자 잘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암시를 줍니다. 근데 바꿀 수 없거든요. 쓰레기 줍기 하는 거 잠실벌에서 100만 평이 넘습니다. 100만 평이 넘는 잠실벌에서 쓰레기 줍기 운동하겠다는 게 별로 가치가 없어서 경작과 학생을 찾아왔더니만 저보고 그런 핀잔을 줬어요. 네가 그 운동을 하면 잠실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일자리가 사라진다. 하지 마라. 그대로 경작과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을 보고 매력이라는 단어를 고민하면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씩 잡아냈던 게 대학생 상이었습니다. 아까 관점 이야기했죠. 그 컨설턴트로서 성과를 많이 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컨설턴트로 그냥 열심히 잘한다가 아니라요. 내 상을 잡았어요. 내가 H그룹에서는 어떤 존재로 성장하고 딜로이트에서는 어떤 존재로 성장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어떤 존재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상을 잡는 거였어요. 이때 머릿속에 들어있는 단어는 프레임워크였습니다. 프레임워크. 그리고 훨씬 더 균형 있게 팩터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탁월한 컨설턴트가 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많은 정보와 그리고 끊임없이 많은 지식을 수집을 하고 분석해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나만의 방법론을 계속 개발해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이슈를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이 없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현장과 관련된 의사결정자들을 내가 네트워크를 계속 의도적으로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를 정리해서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회나 칼럼이나 뭐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게 이어졌던 게 지금 저는 주간동아의 1년 칼럼니스트예요. 그것도 잡 레볼루셔니스트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들이에요. 전 세계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계속 하나씩 매달 한 명씩 준비하면서 5년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였고 지금 칼럼니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갖고 계속 고민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육성하는 의지였어요. 1년차 때부터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를 리더로 받아들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단어는 바로 롤모델입니다. 롤모델. 내가 처하는 곳에 어떻게든 롤모델을 찾아내야 된다. 컨설턴트 1년차 때 저희 롤모델은 저희 회사의 부사장님이었어요. 근데 그 부사장님이 마음에 들었던 거 뭐냐면 서울대연대모대 출신이 아니에요. 헬그룹은 하버드대와 제휴되어 있는 컨설팅 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컨설팅 펌에 많은 멤버들이 유학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동국대 석사 출신이에요. 근데 혼자 20억을 해냅니다. 매출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끊임없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쭉 잡아봤어요. 그리고 내가 3년 안에 저분을 뛰어넘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겁니다. 하나씩 반추하면서 따라 행동해보고 그리고 그분이 했던 의사결정이 나는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고민해보고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돈을 쫓지 말고 꼭 꿈을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성태 군이 제 멘티입니다. 여러분 공부신 알죠? 강성태 군이 제 멘티예요. 그리고 신현성 군이 제 멘티입니다. 티켓몬스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청기로 지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250만원짜리 보청기를 35만원 정부에서 나오는 그 65세 이상 되면 지원해주는 금액이 35만원이거든요. 그걸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작년에 50억 매출을 냈던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3년차에 그 딜라이트의 김정영 군이 제 멘티입니다. 제가 멘토링 운동을 6년째 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공은요, 스펙은 삼성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맥킨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나의 문제의식이 만들어준다. 나의 문제의식이 나의 내공을 만들어준다. 대화를 해보면 문제의식이 깊은 친구일수록 자연스럽게 해가 지날수록 내공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과 관련해 끊임없는 실천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공이 쌓입니다. 제가 말했던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다 평탄한 길을 포기했던 친구들이에요. 자신이 생각했던 거를, 자신의 문제의식을 계속 실천해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져온 거를 택해가지고 빨리 올라가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막 이룬 걸 가지고 빨리 택해서 올라가고 싶은 욕구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맹자가 이야기했던 자신이 가야 될 변화의 길이 하나씩 누적적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3년입니다. 3년. 꿈을 쫓는 것에 대한 3년의 기간, 첫 번째. 그리고 7년의 기간, 그리고 10년의 기간입니다. 그게 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SCG는 약 64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을 컨설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는. 제 꿈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도요. 세게 죽게 하면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전국의 194개 대학단체를 대학원 휴학하고 한 단체로 모아서 총선 전국 대학생회들을 만들고 정치개혁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계속 고민했던 게 SCG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했던 20대, 10대 정책 과제, 그때 고민했던 통일한국 이후의 사회의 모습, 그래서 그 중에 또 고민했던 게 바로 조직에 대한 문제. 한 나라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건 조직입니다. 조직. 끝이 납니다. 조직에 대한 문제거든요. 조직이 얼마만큼 생산성을 내주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제가 정리한 조직은 24개 조직이 있어요. 한 나라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정부 영역, 시장 영역, 시민사회 영역. 근데 안타깝게도 배우지 못해요. 뭘 못 배우죠? 정부 영역하고 시민사회 영역을 배운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학과와 정치학과가 아닌 이상은 안 배웁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인생이. 근데 우리의 노출은 항상 노출되는 신문에서 보는 거는 시장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 정부 영역이 같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리더로 성장하게 돼요. 근데 그걸 배우지 않고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통일 이후에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을 30년을 거쳐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식대로 조직을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해서 고른 게 바로 경영 컨설턴트였습니다. 한 조직에 매몰되지 않고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직업, 그게 경영 컨설턴트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끝나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그렇게 육성해보겠다고 해봤더니만 한계를 느꼈어요. 절반이 별로 안 바뀝니다. 그리고 절반이 조금 바뀌고, 그리고 그 중에 한 15%나 20% 정도 바뀌어요. 그래서 느꼈던 거는 벤처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얼마 전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연봉이 1억 5천을 포기했습니다. 딜로이트에 이사를 있다가 연봉이 1억 5천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반대하고 장모님이 반대하고 다 반대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애석되면 그 반대에 못 이긴다고. 그분들한테 제가 애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거를 실천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만든 회사의 무급이에요. 2년 넘게 무급입니다. 그 특강을 하면서 꽤 많은 빚을 냈는데, 수억대의 빚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빚의 월 이자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자를 계속 특강으로 칼럼으로 버티고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왜? 귀한 사람들을 먼저 많이 만나고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이 살아 움직인 걸 내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바뀌는 수많은 후배들을, 그 지방에 있는 소셜 벤처들을, 그리고 벤처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30년에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삼성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냐면 저랑
함께하는 여러분과 같은 후배들과 선배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벤처타운을 만들고 작게 만들어가면서 계속 키워나갑니다. 그 공유되지 않는 팔로와 그 공유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그 공유되지 않는 자원과 그 공유되지 않는 정보와 그 공유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자원들을 계속 공유시킬 수 있는 벤처타운을 만듭니다. 실제 성공하고 있는 후배들과 성공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각 나라마다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성공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이거를 평생 하면 돼요.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그건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Y라는 질문을 꼭 많이 던지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위해 내가 이걸 하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는 문제의식이라는 단어가 하나씩 자리를 잡을 겁니다. 너의 문제의식이 뭔지, 그리고 그 문제의식 속에서 평생 어떻게 삶을 살고 싶은지. 제 같은 동기들을 잘 안 만납니다. 제 동기들을 만나면 좀 동기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동기들이 아파트 평수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 이야기하고 있고, 너무 과도한 자기 집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을 달리 해보십시오. 그래서 핸드폰 안에 나한테 자극을 줄 수 있고 롤모델로서 멘토로서 줄 수 있는 끊임없는 대화의 장을 계속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스케줄로 잡으면 작년보다 훨씬 나아진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훨씬 나아진 2014년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